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9년 1월 9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이 민변과 대척점에 있는 한반도 인권통일변호사 모임, 줄여서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연, 이현, 이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최근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혐의를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규정을 해서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 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신재민, 김태우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좌우가 극도로 다른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주 의로운 폭로자, 다른 쪽은 뭐 배신자 등등 이렇게 해서 이 한국의 이 사회 갈등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불이 두 사람인데, 적어도 신재민, 김태우 두 사람의 폭로를 종합하면은 사실에 근접했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었고, 그 폭로의 목적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는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이 지나치다던 입장을 돌려바꾸어 그가 공익제보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잔초를 제공한 고영태는 의인으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권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은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내지 공익신고 의무를 다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은 오히려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즉시 고발까지 하였고, 여당 의원들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까지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그로 인해 공직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한 신 전 사무관은 신변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부조리에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변은 공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 정권에게 이들의 신변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핵심 의혹인 불법 사찰과 사퇴 강요,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 정권이 이들을 고발한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우리는 신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한 젊은이를 핍박하는 현 정권의 범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9일 한반도 인권통일변호사 모임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연, 이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은 사표를 내고 폭로를 한 다음에 상당한 그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서 비슷한 글을 남기고 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다행히 구출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은 아주 엘리트 공무원,
출신이죠. 특히 기재부는 공무원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선발되어 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나라든 이 재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1로 칩니다. 뭐 일본이나 영국이. 그런데 이 전도 양양한 이 사무관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김태근 경제부 차장이 아주 좀 가슴이 따뜻해오는 글을 썼네요. 동서남북이란 칼럼에서 가슴 따뜻하고 일 잘하는 후배였다 해서 이 신재민 사무관의 인간적인 면을 취재를 해서 쓴 글인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작년 여름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은 사표를 내고 수습 시절 함께 일했던 A 과장을 찾아갔다. 유달리 신 전 사무관이 따르던 사람이었다. 외부 파견 근무 중이던 그 과장은 밥을 사주며 이후 계획을 물었다. 신 전 사무관은 학원 강사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앞날이 창창한 후배가 떠난다니 아쉬웠지만 A 과장은 대견하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신 전 사무관은 일도 잘하고 사람도 따뜻했다던 그의 목소리는 통화 내내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김태근 차장이 A 과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사표를 내면 정부는 그냥 받지 않는다. 그 공무원이 업무상 비리나 문제가 없었는지 2, 3주를 검증한다. 퇴직금을 주기 전에 징계할 행동이 없는지 가리는 절차다. 신 전 사무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의 잠적과 자살 시도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일, 역시 그와 수개월 같이 일했던 B 과장은 온종일 걱정이 되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했다. 본인 일이 많아 야근을 밥 먹듯 하다가도 동료가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 꼭 따라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다. 남의 이목을 끌거나 돈이 아쉬워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B 과장은 주변 선배와 동료들도 내 생각과 같다고 인물평을 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10명이 넘는 기재부 간부와 직원에게 이 김태근 경제부 차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 평령이 신 전 사무관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중 박한 평가가 다른 국에서 더 경력을 쌓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는 정도였다는 거죠. 좁디 좁은 한국 사회에서 여럿의 공통된 평판이 실제와 다른 일은 겪어보지 못했다. 더구나 조직에 불리한 폭로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다. 신 전 사무관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이야기는 기재부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왔을 것이다. 계산에 밝은 관료들은 사람 평가에도 애누리나 덤이 없다. 정부 말을 빌리면 경력 3년도 안 된 풋내기의 폭로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직접 해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그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문전박제 당했다. 직접 관련이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의 폭로에 그 나름의 진정성이 있다고 했다. 관과 안팎에서는 폭로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라 다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KTNG 사장 연임과 적자 국채 발행 문제를 여러 곳에 묻고 깊이 생각했다. 이 김태근 차장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부적절한 일이 있었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쉽고 간단하게 적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뒤늦게 전현직 고위직들이 나선 건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자살도 불사한 신 전 사무관의 행동 때문이다. 아는 것이 부족하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사회가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과 일부 좌파 인사의 몹쓸 은행을 여기 옮길 생각은 없다. 폭로 이후 그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말로는 성품이 여린 신 전 사무관은 유독 악의적인 글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가 자살을 암시했던 글에는 이런 공격 탓에 극단적 선택을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보인다. 그에게는 정말로 말이 칼이었다. 기재부 동료들 기억 속에 신 전 사무관이 좋은 사람, 유능한 후배였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다. 그의 부모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길 자격이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쾌유와 재기를 기원한다. 사람이 먼저라던 청와대도 진심 어린 한 청년의 고발에 사람 대하는 자세가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참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온전하게 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그 문제도 딱 부러지게 이게 적폐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폭로한 신재민 서기관의 진정성은 인정해 줘야 한다.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 법률적으로 딱 자르기는 참 어렵다. 요런 또 글까지 썼네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경제 뭐 등등 사람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과 그 지지 세력이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고, 그것은 말을 좀 점잖게 교양 있게 쓰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참 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특히 댓글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아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격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좌우 구별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언론이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고, 이 경우에 신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말이 칼이 되었다 이거죠. 칼이 되었다. 그래서 좀 교양 있는 한국어를 쓰는 운동을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에 화를 낸다든지 자기 주장을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이런 참 반민주적이고 반공동체적인 운동을 자제해야 되겠다. 괴물과 싸우다가 같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